공감시대 수요 초대석, 오늘은 김종환 수필가, 에세이스트 발행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취자 가운데서 4729님, 저도 나이가 들면서 수필의 깊이와 읽는 재미를 느끼게 됐어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수필의 맛을 제대로 알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나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제 수필도 엄연히 문학의 한 장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그 수필이 가지고 있는 문학성도 또한 높여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수필의 문학성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우리가 전통적으로 문학성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아름다운 문장이라든가 네, 아주 기발한 묘사라든가 자, 그런 것에서 어떤 문학성을 찾아왔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수필은 가장 아름다운 문장을 찾으러 온 작업일 수도 있어요. 네. 기존적의 수필이. 예, 그런데 이 아름다운 문장을 찾는 것, 아름다운 단어를 찾고 문장을 찾는 것도 작가에게는 마치 진주를 캐는 것 같은 신성한 작업으로 느껴져 평생을 그 작업에 이렇게 매달릴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이 현대 문학에서의 문학성이란 사실은 그 차원을 이미 넘어버렸죠.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현대적인 작가라고 말하는 카프카, 네, 우리가 자고 났더만 하룻밤 사이에 벌레가 돼 있더라 썼던 예, 그 변신의 카프카에게서 본다면 우리 정말 그 밑줄치고 그 암기하고 싶은 문장이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장 속에서 찾았던 그 문학성은 예, 카프카에 오면은 기막힌 상황을 만들어냄으로써 네. 문학성을 만들어냅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수필이 어쩌면 그 아름다움을 찾고 착한 이야기를 했던 그것으로부터 사실은 새로운 문학성으로 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아, 그러니까 수필에서 그렇다면은 아주 기발한 상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네네. 그 일상의 사자란 이야기를 쓰는 것에서 예, 그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렇게 깊이 찾다 보면 사실은 새롭게 일상이 보이는 그 순간의 포착. 예, 바로 그 새로운 시선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네. 이게 문학성인 것이고. 오늘 한국 수필의 문학성이 예, 되려면 그래서 그런 방향성에 있다. 그런데 지금 흔히 소설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수필이다, 에세이가 주도적인 장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에세이의 힘은 대단한데요. 네, 우리가 이제 확실히 이 픽션의 시대가 끝났다는 생각은 네, 이제 많이 들죠. 그런데 과연 오늘의 이 수필로 미래의 주도적 장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데에서는 네. 사실은 좀 회의적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주도적 장르라 하면 우리가 근대 문학의 종언을 이야기했던 가라타니 고진이 예. 소설의 종언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뭔가 소설이 이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지금 문제화시키는 것, 네.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슈화시키는 데서 이미 소설이 실패했기 때문에 예, 소설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했던 것처럼 네, 어쩌면 수필이 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네, 단순히 아름답고 그런 것 속에만 파묻혀진다면 예, 수필이 감당할 수 있는 분야란 사실은 너무 적죠. 어떤 의미에서는 감상성 이상을 넘을 수 있을까 하는 네. 우려도 있는 것이고, 자, 그런 면에서 수필은 새롭게 변해야 되는 것이고, 어쩌면 이 시대에 수필은 새롭게 태동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 변하고 태동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상황의 포착, 새로운 시각으로 상황의 포착, 이제 이런 것들이 새로운 수필이 가야 할 길,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요, 어떻게 하면 수필가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김종환 선생님께서 발행하시는 에세이스트라고 하는 잡지에서도, 매년 연말에 올해의 수필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수필가로 등단하게 되나요? 이제 등단 코스는 따로 있고요. 그런데 등단 자체가 지금 그렇게 어려운 관문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 신춘문예 같은 그런 관문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등단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그가 등단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냐에 따라서 예. 수필가로서 성패가 갈리는 거죠. 네. 10년, 20년을 버텼을 때 비로소 그가 작가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무수작을 뽑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올해의 작품상이라는 것이 네. 그해 그 베스트 10을 뽑는데 예. 한 400편 정도의 글에서 이 작가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 점수를 주고 네. 자, 마지막 관문에서는 이제 이 수필계에서의 이 전문가들이 또한 이 상을 해서 5명의 심사위원회에서 예. 뽑은 올해 수필에는 어떤 분이 선정이 되셨습니까? 지금 올해는 아직 작업 지금, 중이신가요? 예, 예. 아, 한 네. 해를 정리해서 뽑은 예.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데 우선은 책을 한 권을 냅니다. 네. 그래서 올해의 대표 에세이에서 책을 한 권 내고 네. 그 책에서 이제 10분의 베스트 10을 뽑아내는 예. 작업을 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 가운데 윤화진 님이 김종환 문학평론가님이 나오셔서 수필이 뭔가 잠시 찾아봤습니다. 사전에서 찾아보셨나 봐요. 한마디로 이렇게 적혀 있네요. 붓 가는 대로 쓴 글. 이 말이 옛날부터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수필 그러면 예. 붓 가는 대로 쓴 글. 이제 그만큼 이제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편히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수필이 형식이 없는 건 아니죠. 예. 자, 붓 가는 대로 써도 글이 되는 건 네. 사실은 천하무봉의 경지죠. 이게. 예. 도리어 그렇게 아마, 봐야겠군요. 이게 수필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제 따를 숫자에 우리가 펜 했던 그 붓필자를, 필을 부필을 써서 붓 가는 대로라는 뿌리인데 예. 사실 수필이라는 어원 자체에서 숫자가 따를 숫자가 아니라 네. 수시로 하는 그 수. 그러니까 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네. 그때 모은 책들 써서 모은 책들을 수필이라고 했던 걸 보면 네. 사실은 수필의 가장 큰 장점은 쉽게 쓸 수 있다는 것인데 예. 글을 써보면 쉬운 글이 참 어렵죠. 그렇죠. 좋은 수필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요즘 보니까요, 이런 그 수필 또는 산문 쓰기, 에세이 강좌, 이런 게 상당한 인기라고 들었습니다. 특히 자서전 쓰기에 그 관심을 갖는 우리 장년층, 노년층이 많이 계신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보시니까 이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참 바람직하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 한 A를 우리가 들 수도 있는데 네. 시간상 아마 그건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 대부분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사실은 이 가족이 파괴되는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 다 모여서 식사가 불가능한 시대에 예. 살고 있고 또 가족이 모이면 사실은 이야기하기보다는 텔레비를 켜놓고 네. 명절날도 어른들이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예. 아이들은 게임하고 있는. 그래서 어쩌면은 나를 기억해 줄 사람이 없는 시대. 네. 정말 우리가 죽고 나면 나를 누가 기억해 줄 수 있나. 네.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제일 모르는 사람이 어쩌면 우리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